일부는 부동산 키다리 아저씨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키다리 아저씨만의 특색 있는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이성우 대표 오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우 대표와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02-2077-6358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점 생기시면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슈부터 분석을 해봐야겠죠. 대표님, 오늘 터널과 관련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 22일 날 오전 5시에 터널이 개통이 됐죠. 바로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서초와 강남이 바로 이어지는데 정말 이쪽 테헤란로면은 밀집 지역이죠. 업무 밀집 지역인데 바로 업무 밀집 지역과 그다음에 삼성역의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되는데 그만큼 이 터널이 개통이 됨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집가나 건물 매매가가 상승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또 도시계획까지도 잡혀 있죠. 방배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여러 개의 재건축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끝나서 철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곳도 있고요. 이렇게 이 철거가 되는 상황에 터널이 개통이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게 같이 진행을 하게 돼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게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되는 이 터널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 외부 효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핀비 현상 들어보셨나요? 핀비 현상. 예, 내 집 앞에 건물을 지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라는 뜻이겠죠. 반대는 님비 현상이겠죠. 내 뒷마당에 짓지 마라라는 뜻이죠. 이게 들어오게 되면 나를 비롯해서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오면 안 되고 화장장이 들어오면 안 되고 하지만 필요한 시설이고 그게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반대를 하는 의견이 큰 게 님비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죠. 자, 이 터널 효과는 정해 외부 효과입니다. 그만큼 핀비 현상. 제발 좀 지어주세요. 하지만 짓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죠. 하지만 지어 놓게 되면 주위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주변의 인구들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터널 효과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쪽, 개발 단계에 있느냐, 착공 단계에 있느냐, 완공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번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삼승의 법칙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터널이 이제 개통이 될 때 이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나라는 산이 많죠. 산이 많고 구릉지가 있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만 아무래도 문제는 있죠. 이게 교통이 별로 안 좋고 돌아가야 되고 하지만 이런 거대한 자연물을 뚫는 아까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거대한 자연물을 뚫는 이러한 거대한 사업, 터널 개통을 진행하게 되면 지역 간의 이런 단절된 부분이 합해지고 그리고 서로 왕래가 좋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축량도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또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겠죠. 도시와 도시가 합해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방배동과 이 삼성동, 강남이 연결이 됐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남 쪽에 있는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쪽에도 거주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삼성동이나 대치동 이쪽 가격보다는 방배동 쪽이 좀 저렴합니다. 그 대신 녹지 공간이 잘 갖춰져 있죠. 서리풀 공원이 있고 목마르토 공원이 있고 우면산이 있고 그러면 학군도 좋죠. 그러면 이쪽으로도 이동이 가능하죠. 예전 같으면 거리상으로 방배로를 통해서 또는 효령대로를 통해서 돌아가서 우회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다이렉트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까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지가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유효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행정적인 요인, 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 지리적인 요인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는데 이 터널 개통에 해당되는 요인 자체는 환경적인 요인이 크죠. 예, 그쪽 환경이 도로 교통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따지고 보면 환경적인 요인도 좋지만 또 경제적인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계속 유효 수요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고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좋은 그런 경제적인 효과까지 누릴 수 있고요. 또 사회적인 요인 이쪽으로 정주 효과가 좋아지면서 많은 주거지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행정적인 요인, 도시계획이 새롭게 잡혀지고 교통이 좋아지니까 또 다른 도시계획을 통해서 정주가가 그 조건이 좋기 때문에 또다시 어떤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거지가 또 늘어나는 그런 경우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터널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적인 효과는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쪽으로 해서 개발 단계, 착공 단계, 발표 단계, 완공 단계에 따라서 투자를 한번 고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터널 생각보다 부동산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집가 상승이 기대되는 알짜 정보들 많이 챙겨오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전남 광양시 황금지구 토지입니다. 토지의 위치는 광양항만 903 관광단지 인근이고요. 구획 정리 사업이 2020년 8월에 완료 예정이라고 합니다. 용도는 두 가지로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 대출 금액 2억 원 예상시 실투자금은 약 1억 3,500만 원이고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1억 3,100만 원, 대출 7,900만 원 예상해보면 실투자금은 5,200만 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지 정보를 먼저 저희에게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광양시 황금지구 정보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표님, 토지 설명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광양시 이제 황금지구를 좀 꽤 자주 방송에 좀 내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뭐 토지가 한 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택지 구획 정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채비지 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서울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못 느끼시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토지에 관심이 많고 어떤 주택 가격이나 이런 부분, 어떤 규제적인 부분, 대출 규제나 여러 가지 세금의 상승 부분,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렇게 좀 정부 규제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의 토지, 주택이 아니라 토지 쪽으로 진행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죠. 제가 아까 터널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양도 역시 터널 효과에 가까운 그러한 호재가 있죠. 바로 광양 바로 옆에 순천이 있습니다. 순천이 서울에 계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도시가 형성이 돼 있는데 구시가지가 이렇게 있죠. 하지만 신시가지가 100만 평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대지구죠. 예, 신대지구가 형성이 100만 평이 되면서 건물 자체가 새 건물 그리고 이런 브랜드가 인지도가 높은 그런 아파트들이 대단지로 형성이 돼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극장이나 유통센터 여러 이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시가지로 많이 유입이 되죠. 광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양시에는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포스코 광양제철, 포스코 케미칼 뭐 이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주거지가 없고 그리고 어떤 니즈를 충족할 만한 그런 브랜드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먼 거리로 출퇴근을 합니다. 신대지구에서 출퇴근을 해서 이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이번에 초남 IC가 개통이 됐죠. 예, 개통이 이렇게 되면서 바로 신대지구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와서 제철로를 통해서 이렇게 포스코로 갑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갈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어찌됐건 도로 교통 사정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순천에서 포스코 광양까지 제철까지 20분 만에 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만약에 여기에 이제 주거지가 더욱더 잘 만들어지는 그런 신시가지가 이 광양 쪽에 있다라고 하면 더욱더 가까운 쪽에서 오기 때문에 거의 1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런 곳이 없었는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약 구획정리 사업이 76%가 끝났습니다. 100% 완료되는 데까지 24%가 남았습니다. 내년 8월에 완공입니다. 올해 12월까지 90%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될수록 이 공정률에 따라서 어떤 관심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가격은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준공이 되게 되면 가격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경이죠. 예.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위성에서 찍었는데 황금지구가 여기 있습니다. 포스코 리튬이 있고 세풍산단 그리고 바로 옆에가 신대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포스코 가양까지 제철까지 6.3km 그리고 포스코 리튬까지 2.8km 그리고 바로 앞에 광양항만은 뭐 1.6km 그리고 서축 배후단지, 동측 배후단지, 황금산단까지 가까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업도시 이미지가 강한 곳이죠. 그만큼 인력들이 많고 고액 연봉자가 많은 지역인데
이 지역의 산업단지에 가까운 그런 이미지를 탈피하고 관광도시로 이제 거듭나는 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인구가 유입이 되고 유효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광양시에서 구봉산 관광단지를 만드는데 바로 황금지구, 황금신도시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내 집 뒷마당이 골프장, 27개월 골프장과 워터파크, 그리고 둘레길, 호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봉산 관광단지가 30만 평이 있다는 얘기죠. 문을 쫙 열었더니 골프장이 쫙 펼쳐져 있죠. 아름다운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많은 분들이 고급 스포츠인 골프를 즐기고 있고, 다시 말해서 황금신도시는 광양시의 신흥부촌으로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옆에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20만 평입니다.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형성이 되는데 20만 평, 굉장히 넓은 부지죠. 에버랜드가 30만 평 가까이 되는데 20만 평이면 지역권에서는 굉장히 넓은 부지입니다. 이미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200억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마치고 내년에 이제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고요. 포스코 광양제철이 또 530만 평이죠. 3만 명이 상주를 합니다. 1987년도에 생겨서 이쪽 광양의 제1차 황금기죠. 시장 경제 상황을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 자, 이번에는 2차 황금기가 도래가 됩니다. 바로 포스코에서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5월 31일 날 준공인데, 우리나라에서 포스코에서 리튬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 시장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20%를 공급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그런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광양은 제2의 황금기가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죠. 바로 앞에 황금지구가 있는데 바로 앞에 황금 산업단지가 있죠. 33만 평, 올해 7월에 준공입니다. 인력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직주 근접에 그런 신도시가 형성이 된다 보시면 되고, 광양 항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선석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물류량이 증가가 된다는 부분이고, 자,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역의 지도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고 상업지역이 이렇게 지어지고, 지금 대기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브랜드가 들어온다라고 할 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봉산 LF 스퀘어타운, 뒷마당이 산, 앞마당이 바다. 예, 바로 배산임수의 지형입니다. 항상 해가 내리쬐는 그런 곳이고요. 자, 일반 상업지역 대지 181.2제곱미터, 일종 일반 주거지역 231.4제곱미터 진행하고요. 지금 공사 모습 보여집니다. 용적률이 틀립니다. 여기는 관광단지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 유입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나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가 다른 지구는 600에 70 상업지역인데 1300에 80 법정 최고치를 받았다는 부분. 자,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3억 3,500만 원 상업지역입니다. 대출 2억 원이고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 일종 일반 주거지역 1억 3,100만 원입니다. 네, 대출 7,900만 원이어서 실투자는 5,2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광양시의 황금지구 토지였고요. 다음 정보도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 도보 7분 거리고요. 2018년 3월 준공됐습니다. 층수는 5층 건물 내 5층으로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3억 3,500만 원,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실제 투자 금액 약 3,500만 원입니다. 어쩜 이렇게 핫한 지역만 골라서 두 가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으로 와봤는데요. 대표님 역시 설명 바로 들어볼까요? 네, 강남의 한복판이죠. 강남 중에서도 얼마만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쪽, 이쪽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실의 위험이 없어야 되거든요. 전세를 끼고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전보다는 덜 하겠지만, 하지만 어떤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공실의 위험이 없어야지만이 진정한 알짜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싼 게 좋은 게 아니죠. 예, 얼마만큼 공실의 위험이 없어서 이 전세자가 또는 임차인이 나가기 전에 임차 대기 수요가 얼마만큼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돈에서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만큼 돈이 많아야겠죠. 하지만 전세금이 이미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이렇게 대기 수요자가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은요, 젊은 임차인들이 많죠. 직장인들이죠. 거기에 대기업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액 연봉자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량 임차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월세를 받더라도 연체가 되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예, 나 임대사 못하겠어, 머리 아파서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지만 대기업 종사자들이 많게 되면 신용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없을 뿐더러 일에 연차되는 경우가 발생이 안 되죠. 그래서 강남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선릉역에서 7분 거리고요. 보건사로 업무 밀집 지역, 테헤란로 업무 밀집 지역, 정말 젊은 직장인들이 많고요. 향후에 국제기로 복합지구 완성이 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임차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선호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는 뭐 다들 아시죠. 국제기로 복합지구, 현대자동차 가 이제 본사가 들어서는데 올해에 착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죠. 착공이 되게 되면 착공 단계의 금액은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의 법칙에 의해서. 자, 완공 단계도 올라가는데 이 착공이 돼서 착공 공정률에 따라서 또 금액이 또 틀려지겠죠. 미리 투자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통도 좋아지죠. GTX A노선, 신호선, 신사 유례선 여러 가지 철도가 들어오면서 수도권 광역급에서 중심부로 이동이 되는데 1시간이 넘는 거리를 단 20분 안에 올 수 있는 이런 급행철도가 들어서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상권이 더욱더 확장이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자,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직장인, 임차인이 많다고 얘기를 했죠. 임차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세가는 높습니다. 자,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을 살펴볼 건데 3억 3,500만 원. 면적을 보게 되니까 12.8평. 넓은 면적이죠. 분양 면적이 아니라 실제 면적입니다. 넓은 면적이죠. 3억 3,500인데 전세자가 이제 임차인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세금이 높습니다. 그래서 3억에 책정이 돼서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3,500에서 3억을 빼면 3,500만 원이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실의 위험이 없고 우량 임차인이 많은 쪽으로 한번 투자를 생각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분석해봤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대표와 방송이 끝나도 소통해보시면 어떨까요? 그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릴게요. 주제는 가장 효율적인 부동산 소액투자법입니다.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1시에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고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아주 꽉꽉 채워주신 이서구 대표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대표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 출발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똑소리 나는 두 분과 함께하고 있죠. 이해날 자산관리 김태환 소장 그리고 P&J 부동산연구소 김윤지 팀장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부에서도요. 전화 활용해 보시죠. 서울전화 02-2077-6358번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느 고민이나 괜찮으니까요.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먼저 2부는요. 김태환 소장과 함께합니다.